잔잔한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매일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우리 애기 언제 오나? 며느리 미정이 왔대?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인 미정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미정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미정 씨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핸드폰으로 SNS 영상을 찍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이런 해시태그들이 달렸습니다. 효부일기, 시어머니와 여행 중,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서는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화면 뒤에 미정 씨 눈빛은 정말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늘이 마지막이야. 순자 할머니는 치매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계셨지만 며느리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없으셨습니다. 미정 씨가 결혼 초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든든하게 지켜주셨던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에게는 그런 기억들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나 봅니다. 미정 씨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힘들어 하셨지만 며느리를 믿고 따라가셨어요. 미정아,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곧 도착해요. 하지만 미정 씨의 표정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조급해 보였거든요. 마치 무슨 일을 서둘러 끝내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날씨는 흐렸습니다. 구름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미정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비 올 것 같아. 하지만 미정 씨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걸었어요. 할머니가 따라오기 힘들어 하셔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외딴 펜션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미정 씨는 할머니를 펜션 근처 벤치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의 다음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멀어지면서 할머니가 아끼던 목도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혼자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해하시며 며느리를 찾기 시작하셨어요. 미정아, 미정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와 나뭇잎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이 벌써 이렇게 끔찍합니다. 과연 미정 씨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어요? 미정 씨가 순자 할머니를 홀로 두고 떠난 그 시각,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 잠깐 요양원에 맡길게요. 며칠만요. 남편 준호 씨는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가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은 곳이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마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사이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방향 감각도 잃으셨고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미정아, 어디 갔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길은 더욱 복잡해졌고 할머니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한편 미정 씨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펜션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의 다른 펜션에서 친구들과 와인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자유야. 정말 후련해.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었어요. 무슨 자유?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셨거든. 이제 좀 숨 쉴 것 같아. 미정 씨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펜션 관리인인 노 씨가 CCTV 모니터를 보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노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낮에 할머니와 함께 왔던 여자가 밤에는 혼자 다른 사람들과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미정 씨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계셨고 어둠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셨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비만 할머니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 시각 미정 씨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온몸이 젖어서 떨리고 계셨고 목소리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다시 길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밤새 비에 젖어 더욱 쇠약해지신 상태였어요. 걸음걸이도 비틀비틀했고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한편 미정 씨는 숙취로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 보니 오후였어요. 친구들은 이미 떠났고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많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죠? 요양원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미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직접 연락했나 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핸드폰이 꺼져 있었네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서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아, 그게 어머니가 산책 나가셨나 봐요. 치매 때문에 자주 그러시잖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 걱정하는 며느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펜션 관리인 노 씨가 미정 씨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어제 할머니와 함께 왔다가 혼자 나간 것을 CCTV로 확인했거든요. 그는 곧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숲속에서 헤매고 계셨고 미정 씨는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70대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정 씨는 이 뉴스를 보면서도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머니 찾으러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남편 준호 씨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말기이신 상황에서 혼자 밖을 돌아다니시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 모르는 척 해야겠어. 경찰의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만 찾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까지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색 범위가 점점 펜션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인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실까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남편 준호 씨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의 행동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였거든요. 당신 어제 정말 어머니랑 요양원에 갔던 거 맞아요? 당연하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양원에서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던데요. 미정 씨는 당황했지만 금방 대답했습니다. 그게 상담만 받고 왔거든요. 아직 입원은 안 했어요.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계속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점점 의심스러워했어요. 당신 설마 어머니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미정 씨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척까지 했어요.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펜션 주인이었어요. 준호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저희 펜션에 오신 분 맞나요? 펜션이요? 저희가 언제... 아, 그게... 부인분이 할머니랑 오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CCTV를 보자고 하네요.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정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당신, 이게 뭔 소리예요? 미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치매라서 혼자 나간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준호 씨는 이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산속에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된 음식도 물도 드시지 못한 상태였어요. 할머니의 체력은 거의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정아, 왜 안 와? 할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찾고 계셨어요. 미정 씨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거든요.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하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한편 미정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펜션 주인의 신고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혼자 나가신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미정 씨와 순자 할머니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정 씨만 혼자 내려오는 모습도 말이에요. 상황은 점점 미정 씨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순자 할머니의 안전이었어요. 과연 할머니는 무사할까요?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미정 씨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길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미정 씨 혼자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도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이 영상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산에 버리고 온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너, 사람이 아니야. 준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여보, 잠깐만요. 내가 왜 그랬는지 들어봐요. 들어볼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미정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루 종일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밤에도 못 자게 하시고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돼요? 나도 사람이에요. 내 인생도 있다고요. 미정 씨는 끝까지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강조했어요. 정작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여보,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준호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정 씨는 경찰서에서도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혼자 어디 가신 줄.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뿐만 아니라 펜션 관리인의 증언도 있었거든요. 노 씨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할머니 목도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끝났어라고 중얼거렸어요. 이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의도적으로 순자 할머니를 버리고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였거든요. 미정 씨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시댁에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돌보라고 강요한 것도 시댁이고 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든 것도 시댁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치매 환자를 산에 버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하루빨리 찾아야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수색대는 펜션 주변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산이 너무 넓고 복잡했거든요. 미정 씨는 구치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만 없었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후회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 준호 씨는 매일 수색 현장에 나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산속을 헤맸지만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준호예요. 그의 목소리는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순자 할머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수색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점점 사람들은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정 씨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어요. 구치소에서 나온 후 그녀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미정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녀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이었어요.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미정 씨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며느리처럼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후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정 씨의 캠페인에 동참했어요. 그들은 미정 씨를 치매 환자 가족을 대변하는 용감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NS에는 응원의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정말 변해야 해요. 미정 씨는 이런 반응을 보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미정 씨를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펜션 관리인 노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는 그날 밤 미정 씨가 한 행동들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노 씨는 미정 씨의 기자회견을 TV로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밤 그 여자 행동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뭔가 계획된 일이었어요. 노 씨는 경찰에게 더 자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할머니 목도리를 떨어뜨릴 때 표정을 봤어요.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친구들이랑 파티하면서 이제 끝났어라고 했어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미정 씨가 우발적으로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경찰은 다시 미정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노 씨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녀는 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노 씨를 모함죄로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미정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캠페인을 통해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그랬어요. 저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왜 캠페인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뭔가 이상해. 너무 연기 같아.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정 씨를 동정했던 사람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순자 할머니가 발견된 것이었어요.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순자 할머니가 발견되었습니다. 산 아래 버려진 농가 창고에서였어요. 할머니는 살아계셨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신 상태였어요. 몸무게도 많이 줄어 있었고 탈수 증상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순자 할머니는 의사들의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정이 나버렸어. 이 말은 곧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직접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고 증언한 것이었어요. 치매 환자 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버림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자 씨는 미정이가 나를 버렸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자 사람들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미정 씨를 동정하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시어머니를 버렸구나. 어떻게 치매 환자를 산에 버릴 수가 있어?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니야? 미정 씨가 벌인 후원금 캠페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후원금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시어머니 버리고 돈까지 벌려고 했네. 완전히 악질이야. 검찰은 미정 씨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노인 유기죄,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죄까지였어요. 미정 씨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CCTV 영상, 펜션 관리인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할머니의 직접적인 증언까지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미정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댁에서 저를 강요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 해도 치매 환자를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정 씨는 카메라 앞에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다들 나만 욕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야?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해. 여론은 완전히 미정 씨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벌인 후원금 사기도 큰 문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느꼈거든요. 후원했던 사람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정 씨는 이미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였어요. 저는 정말 좋은 일에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고 확신했어요. 미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미정 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정 씨의 진짜 동기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 명의의 시골 땅과 집이 이미 미정 씨에게 증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검사는 법정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넘겨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재산을 빼앗고 나서 피해자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어요. 미정 씨가 단순히 돌봄에 지쳐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남편 준호 씨는 법정에서 이 사실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돈으로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그는 분노하며 미정 씨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정말 악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정 씨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이 없어졌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산까지 빼앗고 나서 하는 말치고는 너무 뻔뻔했거든요. 재판부는 미정 씨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유기죄, 사기죄, 그리고 재산 범죄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극히 비인간적이며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치매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를 이용해 재산을 빼앗고 벌인 행위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미정 씨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며 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탄 순자 할머니가 법정에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 계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그래도 넌 내 딸 같았는데. 이 말을 들은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 씨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미정아, 엄마가 뭘 잘못했어? 이 질문에 미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을 뿐이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미정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하지만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상처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미정 씨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셨고 가족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수감자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구나. 미정 씨는 드디어 진심으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얼마나 착하신 분이었는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출소 후 미정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어요. 그녀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미정 씨는 병원에서 청소 일을 구했어요. 하루 종일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녀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과거를 몰랐지만 미정 씨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미정 씨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놀라운 장면이 나왔어요. 요양병원에서 봉사상을 받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모범 봉사자상은 순자 할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의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화면 속 순자 할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기자가 할머니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힘드실 텐데 왜 봉사활동을 계속하시나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사람은 용서해야 내 마음이 산다.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마음만 아프더라고. 이 말을 들은 미정 씨는 화면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카메라가 할머니의 손목을 비췄는데 거기에는 낡은 목도리가 감겨 있었어요. 미정 씨가 그날 버렸던 바로 그 목도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아픈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버릴 수 없으셨던 겁니다. 미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천벌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혼자서 할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이제 와서 직접 찾아뵐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진심으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미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신청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지만 계속 신청하다 보니 받아주는 곳이 생겼어요. 미정 씨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치매 환자분을 돌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죄를 평생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미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나가서 치매 환자분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예전의 미정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정 씨는 봉사활동 중에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였고 치매 증상도 비슷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애기 언제 와?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하시는 순간 미정 씨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할머니.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정 씨는 그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매일 손을 잡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렸어요. 사람들은 미정 씨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미정 씨는 이제 진심으로 후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거든요. 천벌보다 무서운 것은 용서였습니다. 미정 씨는 할머니의 용서 덕분에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매일 밤 미정 씨는 순자 할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진짜 벌은 천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